달리 3가 나왔습니다. 달리 2까지 보신 분들은 달리 2 괜찮긴 했지만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워낙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전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달리 3를 발표했는데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시 이미지 좀 몇 장을 보자면 이런 그림 이미지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보면은 이런 그림도 다 디테일하고. 와, 이게 생성된 거라고요? 네, 생성된 거고. 심지어 여기 보면 I just feel so empty inside라고 텍스트를 써줘라고 하니까 굉장히 폰트를 그냥 마치 그 워드 PPT로 쓴 것처럼 진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와. 그래서 이런 글씨부터 그림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오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와, 달리 3.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오죠. 굉장히 예술적인, 미드저니에서 보여줬던 그런 예술적인 이미지도 이제 달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고 심지어 프롬프트가 길어지면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가 제공하는 텍스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여기 보면 보행자들이 인조잉 즐기면서 저녁에 걷고 있는 모습 굉장히 잘 반영했고 여기 샤인 오브 풀문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반영했고 뭐 이런 영우먼 해가지고 영우먼도 잘 반영하고 다양한 디테일한 모습들을 텍스트를 굉장히 잘 반영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사진? 그니까요. 와, 이런 게 이제 달리 3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달리 2랑 비교도 있는데 왼쪽이 달리 2, 오른쪽이 달리 3 같은 프롬프트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좀 퀄리티는 확 올라간 거를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가장 대박인 점은 이제 달리 3가 그냥도 있겠지만 여기 챗 GPT랑 결합돼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데모가 있는데 플러그인 개념으로 챗 GPT랑 같이 쓸 수 있는데 5살 애를 위해서 고슴도치를 만들어줘.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알아서 짜줘요. 원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프롬프트를 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 정도만 입력을 해주면 알아서 그 프롬프트를 여러 개 베리에이션을 쳐가지고 이걸로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실제 사진도 뽑아주고 그리고 이미지도 뽑아주고 이런 되게 다양한 형태로 뽑아주고 글씨도 보면은 이야 완전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내 딸이 이게 럴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이런 이미지 여러 개 뽑아줄 수 있어? 하면은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쫙쫙쫙 뽑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좋아할 것 같아 하고 집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명령을 하면은 프롬프트를 알아서 짜서 이런 라리의 집까지도 이렇게 그려주고 네, 라리 너무 귀여워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너무 아름답다. 네. 뭐 이런 동화책 애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그림들도 그려주고 스티커를 디자인해주라고 하니까 그걸 반영해가지고 또 스티커까지도 디자인을 해주는 것을 이걸 GPT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GPT 내에서 지금은 아직 안 되는데 이제 10월부터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멀티모달을 좀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환영한 챗 GPT 안에서 달리 3를 쓸 수 있다라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활용도가 확 높아질 것 같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좀 어려웠거든요. 이걸 잘 반영하려면 좀 스킬들도 필요했는데 이제는 챗 GPT가 알아서 프롬프트를 좀 짜주니까 그냥 원하는 느낌을 반영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 좀 놀라운 거는 달리 3로 이제 뭔가를 만들면은 You don't need our permission. 우리의 허락이 필요가 없다. 다시 리프린트하거나 팔거나 굿즈 같은 걸 만드는 데 있어서 허락이 필요가 없다. 저작권 프리. 네, 저작권 프리. 막 써라. 라고 이렇게 공개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걸로 이제 뭔가 굿즈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출시를 막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미드전이랑 비교하면 좀 성능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달리 3랑 미드전이랑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고 돌려보면 어떻게 차이가 날까를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위에가 이제 달리 3, 밑에가 미드전이. 더 심장 디테일도 살아있고 심지어 놀라운 거는 Find the Universe with 이거 텍스트가 굉장히 이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면서 깨지지 않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반영하는 거가 되게 잘 나온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거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마 달리 3가 레프트, 라이트니까 레프트 이게 달리 3. 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굉장히 정교하죠. 그리고 미드저니는 요거. 미드저니도 근데 잘 나오긴 하죠. 미드저니의 그 예술성에 텍스트를 표현하는 게 좀 앞서서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아름답다.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달리 3가 요거. 그리고 미드저니가 아래쪽인데 근데 여기 보면 미들 에이지드 우먼이에요. 그래서 중년 여성을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는 잘 표현했는데 중년 여성 같진 않죠. 미드저니는. 굉장히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는 이제 좀 달리 3가 앞서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것도 가을 음악회네. 네, 가을 뭐 2D 애니메이션 요것도 네,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미드저니는 약간은 좀 캐릭터 부여나 이런 게 조금 좀 덜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달리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분도 좀 강조를 하신 게 이게 달리 이미지는 아무래도 대중한테 공개하는 이미지다 보니까 가장 잘 나온 거 끌어 모아서 공개할 것 테니까 좀 체리 피킹이 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그걸 고려하더라도 워낙 텍스트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와서 네, 달리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픈 AI 소식이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도 있습니다. 네, MS에서 AI 탑재한 윈도우가 출시된다고 하고요. 26일날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기업용 코파일럿은 11월 달에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모습입니다. 네, 요거에서 원래 그냥 이미지 띄우면은 그 이미지 뷰어라고 그러죠. 네, 뷰어에서도 새로운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블러 쫙 하면은 블러 쫙 해주고 그럼 사진 보다가 그냥 윈도우 사진 탐색기에서도 이렇게 블러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뭐 사진 모아서 보는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고 놀랍게도 그림판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 생기냐? 레이어가 생깁니다. 놀랍게도 이 포토샵에서나 쓸 수 있었던 그 레이어가 이제 그림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 AI 생성 배경, 생성 AI까지도 들어가고 또 이런 아웃룩 이메일 이쪽도 이제 좀 좋아진다고 하고요. 코파일럿을 쓸 수가 있는데 얘가 뭐냐? 이제 윈도우 내에서 윈도우를 조작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진 챗봇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코파일럿을 띄워가지고 이 마이크로도 조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 음성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음악을 좀 틀어줘 라고 하니까 스포티파이를 뒤져서 집중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찾아서 그걸 틀어주는 거. 이런 윈도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거를 이제 그냥 시키기만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Organize my window? 네, Organize my window. 내 윈도우 창들을 잘 배열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배열까지도 해주고요. Turn on dark mode. 다크 모드 켜줘 하면 싹 다크 모드 켜주고 요약해줘 하면은 이런 문서 싹 빼가지고 싹 요약해주고 이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생성하는 것도 초안 뭐 이렇게 짜줘 하면 쫙 짜주고 스크린샷 찍는 거 있죠. 윈도우 기본 기능. 윈도우 기본 기능인 이 스크린샷도 찍어가지고 리무브 백그라운드 이런 거 시키면은 쫙 배경 제거해주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를 만들어줘 하면은 어도비랑 연동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릴스를 이렇게 바로 만들어줍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이제 윈도우 안에도 이제 AI가 들어가서 이제 윈도우 기능들을 하나씩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AI가 탑재됐으면 좀 편하겠죠. 그냥 음악 틀고 싶은데 하면 스포티파이 들어가서 뭐 하고 하기보다 그냥 무슨 음악 틀어줘 하면 촥 틀어주고 하면은 훨씬 편할 수가 있겠죠. 그림판 업데이트만 좀 따로 떼서 같이 보면은 이렇게 다 레이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명한 이미지를 원래 그림판에서 PNG 처리를 못했잖아요. 투명한 이미지를. 네, 그래서 이거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싹 투명해지고 이렇게 개체만 남죠. 이런 것까지 이제 그림판이 해줍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이제 간단한 건 그림판으로도 가볍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업데이트 소식이 있습니다. GitHub에서 놀라운 걸 발표했습니다. GitHub 코파일럿 챗이라는 거를 베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당장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GitHub 코파일럿은 많이들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코드에서 뭐 주석을 쓰면은 그 코드를 완성해주거나 함수를 쓰다 보면은 자동 완성돼가지고 완성해주는 게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코파일럿 챗이라는 기능이 나오고 베타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이렇게 프로젝트로 보통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프로젝트가 있는데 왼쪽 아래에 보면 챗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익스텐션에서 코파일럿을 이렇게 깔았더니 이제 여기 왼쪽 아래에 챗이라는 메뉴가 생겼고요. 이미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유닛 테스트 코드 생성해줘 라고 하면은 내 코드를 테스트하는 코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내 코드를 블럭 지정한 다음에 이거에 설명해줘 하면 설명도 해주고요. 그리고 내 코드에 대한 버그나 이런 픽스 할 것들을 제안해줘 하면은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index.js라는 그 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 이 사용되지 않는 주석을 좀 제거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에러를 처리하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언을 해주고 실제로 고친 코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한글도 되나? 하고 봤더니 내 코드를 개선해줘 라고만 썼는데도
전체적으로 내 프로젝트를 쫙 살피면서 현재 코드에서는 뭐 API 키에 지금 이렇게 비워놨거든요. 이런 것까지 잘 어떻게 찾아냈어요, 이거를.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변수의 API 키를 할당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조언도 해주고, 지금 제가 테스트한다고 게스트로 바꿔놨는데 게스트를 하면 포스트 처리 요청이 아니어서 포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야, 그리고 이런 코드가 지금 익스프레스에서 포스트 요청하려고 만들어놨는데 네. 이거를 지금 get 요청해서 쓰고 있다 라고,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내 코드를 쫙 분석해가지고 개선 사항들을 진짜 사람이 코드 리뷰를 해주듯이 이렇게 코드 리뷰까지도 해줍니다. 이게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이게 유료입니다. 유료.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 정기 결제를 월마다 해야 되는데 월마다 정기 결제를 해놓으면 이 정도 기능이면 충분히 쓸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좀 큰 업데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픈 AI에서 레드팀을 모집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시단을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 부문별로 이제 전문가를 받아서 오픈 AI 인공지능을 이제 각 전문가들 좀 평가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이 모집 글이 있는데 분야별 전문가를 뽑아요. 그래서 화학 전문가, 물리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을 다 모셔놓고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대항군인가요? 그쵸. 레드팀이 원래 해킹할 때는 좀 공격하는 입장일 텐데 오. 아마 그러면 오픈 AI 모델을 이런 전문가분들이 좀 평가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좀 모집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모집을 해서 조인을 누르면 이렇게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좀 테스트를 하는데 돈을 얼마나 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튼 이런 거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 피드백을 받으면 좀 AI 성능이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다음 소식으로 구글도 질 수 없다. 구글 바드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드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바드가 Now Connect to your Google Apps and Services.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뭐 지도도 있고 닥스, 이거를 이제 바드에 통합해가지고 유튜브나 지메일이나 구글 호텔이나 다 통합돼서 이제 바드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영상을 보시죠. All-in-One Press, 바드에서 다 통합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구글 지도, 유튜브, 뭐 항공, 숙박 이런 거 다 통합해가지고 바드랑 채팅을 나누면서 이런 정보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여기에 뭐 메일이나 뭐 드라이브나 문서 이런 걸 싹 긁어 와가지고 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Summarize my recent email. Harper Elementary School에서 온 내 이메일을 기반으로 요약을 해줘라고 하니까 your 이메일을 찾아서 쫙 요약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Gmail에서 요약한 정보입니다. Give me a template for how to write a best man speech 하고 show me videos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줘 라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싹 긁어 와가지고 여기에 쫙 보여주는. 그리고 이미지를 올려놔서 칼시트, 요렇게 생긴 칼시트가 있는데 요거 쇼미어 비디오, 이 의자를 설치하는 거 어떻게 하고 유튜브에 물어보니까 쫙 이렇게 그 의자를 인식해가지고 이미지 인식까지 해서 그것이 나온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까지. 아무튼 이제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이제 바드가 연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글로는 안 되고 영어로만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한국 업데이트 소식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한국어 버전은 좀 업데이트된 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업데이트된 버전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이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구글 렌즈로 그거를 인식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기반으로 뭔가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설명해 주거나 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이미지 중에 찾았는데 이게 사실 무슨 음식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봐도 이게 뭐지? 김밥? 롤? 하고 튀김? 뭐 이게 잘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렇게 싹 올린 다음에 이게 뭔 음식인지 알려줘 라고 쳐보면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바드가 굉장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보낸 이미지는 나무 트레이 위에 튀긴 스시 롤이 올려진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 음식을 튀긴 스시라고 할 수 있나요? 아까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걸 설명해주고 심지어 이런 것도 됩니다. 여기서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뭐야? 라고 하면 이 사진을 기반으로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분석해가지고 쫙 알려줍니다. 와.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 속에 이거 튀김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부터 꽤 놀랍죠. 그래도 튀겼다라는 거를 좀 인식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떠한 이미지더라도 올리면은 그걸 기반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거를 좀 처리할 수 있는 좀 멀티모달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구글이 또 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AI 기능을 대거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숏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성 AI 편집 기능을 대거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그 메이드온이라는 유튜브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좀 생성 AI 기능을 유튜브 내에 통합을 하겠다라고 다양한 기능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가장 놀라운 거 드림 스크린이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네, 이게 생성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드림 스크린이라는 건데 그 숏폼 이런 거 만들 때 백그라운드를 이런 생성형 영상으로 만들어라 라고 나왔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거냐? 예시가 나옵니다. 판다 드링킹 커피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고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판다가 커피를 마시는 이런 영상들이 쫙 생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쇼츠 찍을 때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배경으로 사용되는 용도긴 하지만 그냥 생성해서 쇼츠 영상을 빠르게 만들 때는 굳이 영상을 안 찍고도 이렇게 생성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편집기도 좀 좋아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뭐 할까 이런 거 좀 고민되잖아요. 그런 거를 get inspiration, 영감을 여기서 받는다.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서 너의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거를 추천해가지고 주제들을 아웃라인을 쫙 정해줍니다. 요런 영상 만들면 너네 시청자가 좋아할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allowed라고 놀라운 기능이 또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거냐? AI generate라고 크리에이트 더빙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빙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비디오 트랜스크립트 즉 그 말을 다 텍스트로 그냥 자막을 먼저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막을 생성해주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더빙 기능을 활성화하면 오디오 트랙, 잉글리시 오리지널인데 오토 더빙, 포르투갈 언어 오토 더빙, 스페인어 오토 더빙 이런 걸 추가해가지고 더빙된 음성을 AI가 생성한 거를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좀 위협받는 곳이 있는데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이렇게 조카소의 자막 번역 더빙 AI를 제공하던 영세한 이제 조코딩의 조카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횡포가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정확도가 어떨지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아직 적용은 안 됐으니까 그동안에는 열심히 좀 장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3,000포인트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무료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됩니다. 그 배경음악 같은 거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AI를 통해서 서치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어떤 음악을 추천해줘라고 하면 브이로그에 뭐 어울리는 음악 해가지고 추천을 AI가 해주고 배경음악 추가에도 AI랑 채팅을 나누면서 추천 배경음악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서 이제 많은 유튜브 기능들에 AI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에서도 원래 알렉사라는 음성 챗봇, 근데 그거에 AI 챗봇,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챗봇을 적용을 해서 이제 확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치연 영상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기존에는 좀 너무 기계적이었어요. 왜냐면 AI가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정말 정교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원하는 음악을 틀어줘, 뭐 아니면 뭘 주문해줘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정말 비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좀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알렉사랑 진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좀 더 진화된 챗봇 형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질 수 없는 곳이 하나 있죠. 네이버에서 또 Q라는 AI 검색 서비스를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전에 하이퍼클로바 X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좀 더 심화된 그 기능을 탑재한 AI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AI 검색 서비스인데 어떤 게 다르냐? 이렇게 그 통합해서 여러 가지를 좀 통합하는 걸 보여줬는데 요즘 뜨는 성수동 사진 맛집 카페를 찾아줘. 요런 거를 이제 쫙 추천해줘가지고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에 등록된 가게들이 있으니까 그 특성들이 다 있을 테니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네이버 검색에 반영을 해주는 걸. 아까 구글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구글도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나 이렇게 유튜브나 연동해서 보여준 것처럼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니 뭐니 이런 거 서비스들이랑 연동해서 이렇게 적절한 카페를 찾아준다거나 아니면 또 대화기를 통해서 또 내부 사진 보여줘 이렇게 하면 내부 이미지도 있으니까 네이버에 네이버 이미지도 보여주고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뭐 위기를 모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남편의 생일을 놓쳤을 때 네, 그때 30대 남자가 좋아할 만한 배송 빠른 전자기기 추천해줘 이런 걸 하면은 네, 이렇게 네이버 쇼핑도 있으니까 네이버 쇼핑이랑도 연동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쿠팡은 바로 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도착 보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구매하러 가기에 도착 보장. 네. 이게 아마 하루 배송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너무 좋은데요, 네이버? 여행 계획 짤 때도 코스 추천해줘 하면은 쫙 네이버 지도랑 연동해가지고 코스도 추천해주고 뭘로 바꿔줘 라고 하면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경로도 추천해주고 야 이렇게 네이버도 연동할 만한 게 많으니까 이런 건 좀 유용하지 않을까. 네이버에 예약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것까지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약하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제품 같은 것도 추천해주기도 하고 네, 뭐 만성 피로가 있는 직장인에게 뭐 영양제 추천해줘 이런 것도 쫙 추천해주고 네, 포토 스폿 이런 것도 추천을 해주고 네, 굉장히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서 보여주는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AI 뉴스 중에 또 대박 뉴스가 있는데 단백질 구조 예측 AI인 알파폴드 연구진들이 예비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레스커상 수상자들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연속해서 받는 경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레스커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노벨상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아예 뭐 연구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상업적으로 하는 회사의 연구소에서 만든 이런 것도 이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정말 엔지니어가 여러 분야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구글이 미 국방부와 함께 암 발견용 AI 기반 현미경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암세포 위치 식별을 뭐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좀 의학 쪽으로 매드팜투니 이런 걸 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암 발견할 수 있는 AI 현미경까지도 공동 구축을 미국 국방부랑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 쪽으로 투자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페이스북 창립자 저커버그랑 부인이랑 같이 AI GPU 클러스터를 메디컬 리서치, 의학적 연구를 하는 데를 위해서 이거를 거의 기증하듯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 연구용 그 GPU를 H백 GPU를 포함한 그 1000개의 GPU를 그냥 의학용 발전에 쓰라고 그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기한 소식, 짤막 소식을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딥마인드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인데 AI에 심호흡하라고 지시를 하면 심호흡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봐 라고 하면은 수학 능력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롬프팅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거라고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라고 한 단계씩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이 더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정확도가 34%에 불과했지만 이런 단계적으로 생각해보자가 있으면 71%가 증가하고 심호흡을 하고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8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이런 심호흡을 하라 이런 말을 추가함으로써 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논란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AI의 의식은 있는가? 이거 좀 철학적인 문제인데 AI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의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식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19명이 모여서 논문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현재는 의식을 가진 AI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조금 찜찜합니다. 왜냐면 뭐 14개 지표를 만들긴 했는데 이 지표가 과연 이걸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지표냐에 대한 좀 논쟁이 있어서 튜링 테스트 이런 거는 이미 통과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 이런 걸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기존 이론을 이제 AI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무리고, 그래서 이번 연구가 최선일 수 있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면 AI가 어떤 식으로 사고한지를 안에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서 블랙박스이고, 뭐 이런 체계적인 방법을 했지만 이거가 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답을 찾기보다는 토론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제 체크리스트 작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의식이 있냐 없냐를 결론 낼 수 있는 어떤 질문 자체가 없다긴 하는 거죠. 되게 애매한 이런 소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문가 19명이 현재는 의식을 가진 AI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지만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의식이 있는 AI가 탄생을 할지. 네, 아무튼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왓츠앱, 카카오톡 같은 채팅 앱인데, 여기서 자신의 데이터, 왓츠앱의 내 데이터를 모아서 라마를 이용해서 파인튜닝해서 나의 대화를 해주는 그 AI를 만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만든 코드도 공개했는데 3가지 질문에 대해서 2가지 답을 평가한 실험에서 약 10%의 친구들이 속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난 줄 알았던 거죠. 그 나를 따라한 AI를 이용해서 대화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게 좀만 더 발전하면은 정말 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모델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친구들 연락이나 이런 거를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나는 개발에 집중하고 이제 소셜 활동을 이제 AI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짤막하게 한번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약간 홍보성 소식을 전해드리면, 조코딩의 랭체인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AI로 웹 서비스를 만들 때 챗GPT, 라마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떠한 웹 서비스를 만든다 하고 하면 요즘에 랭체인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랭체인 강의 영상이 1시간 정도 되는 무료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서,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스트림릿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 디플로이 하는 것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디플로이해서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웹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를 하는데, 요거를 유튜브 무료 영상을 통해 수강하실 수 있고, 유데미의 이제 풀 버전 강의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 버전 강의는 요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심지어 수강 후기 이벤트도 있으니까 혹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0%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랭체인 AI 그 웹 서비스 만드는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수강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이걸 듣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무료 강의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